눈이 처져서 답답하기도 하고 좀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미지 강해지는 거 싫고 좀 자연스럽게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실 하는 방법이 이제 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힐러들의 수다 낭만 닥터 김원장, 착한 닥터 이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안검인데요. 이 중년의 이제 눈꺼풀의 처짐에 대해서 오늘 이 원장님과 함께 한번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안검, 말이 어려운데 상안검이 뭔가요? 네, 상안검은 사실 말 그대로 보면 이제 위쪽 눈꺼풀을 얘기를 해요. 상안검 수술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중년분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을 우리가 이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아마 하안검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안검은 아래쪽 눈꺼풀을 얘기를 해서 보통 눈밑이 처지거나 지방이 튀어나오거나 눈물거랑 같은 그런 꺼짐이 있을 때 하는 수술을 바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간혹 이제 20대 아니면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피부 절제 없이 하는 그런 결막 지방 재배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하안검 수술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안검은 위니까 윗 눈꺼풀, 네. 하안검은 아래니까. 그렇죠. 아래쪽 눈꺼풀 수술이죠. 그럼 앞이랑 뒤는 없나요? 앞이랑 뒤는 앞트임 뒤트임 수술이 보통 네. 있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상안검 수술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더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중년분들이 받는 수술을 쌍꺼풀 수술을 상안검 수술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요. 눈꺼풀 처짐으로 이제 시야가 많이 가리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쌍꺼풀이 작아져서 덮인 경우,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눈가가 많이 짓물을 해서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피부 처짐이 시작이 되면 속눈썹이 이렇게 눌립니다. 속눈썹을 찔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안검 수술을 받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안검하수라고 하죠. 눈 뜨는 힘이 약한 그런 분들도 상안검 수술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마에 주름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마에 주름이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눈꺼풀 처짐이나 안검하수가 원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상안검 수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설명 주신 것 중에 네. 좀 어려운 말이 있던데 안검하수라는 말이 있네요. 하수라는 얘기는 뭐가 아래로 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갔다는 걸 그렇게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크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진짜 안검하수냐 아니냐. 그래서 진성 안검하수냐 가성 안검하수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성 안검하수라는 거는 눈꺼풀 뜨는 힘은 좋은데 피부가 처져서 눈을 가린 경우에를 우리가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고, 진성 안검하수는 실질적인 눈 뜨는 힘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진성 안검하수라고 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이봉주 선수 아시죠? 선천성으로 심한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선천성이 있으니 후천성이 있겠죠. 가장 흔하게 이제 젊은 친구들에서 많이 이제 보이는 경우인데요. 렌즈를 장기적으로 이제 착용을 하게 되면 눈 뜨는 힘에 영향을 줘서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또 질병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이제 근육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질병에서도 눈 뜨는 힘이 떨어지는 안검하수가 생길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노인성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 뜨는 그 근의 어떤 지방 변성으로 인해서 노인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보톡스를 많이 맞죠. 미간이나 이마에 보톡스를 맞고 눈꺼풀이 많이 무거워졌다, 눈을 못 뜬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외인성으로 보톡스도 하나의 일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검하수가 있을 때는 상안검 수술하면서 뭔가를 더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다. 진성 안검하수일 경우에는 이 눈꺼풀 뜨는 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잡아주는 수술을 우리가 이제 안검하수 교정 수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좀 더 깊고 어려워진다. 네, 맞습니다. 이제 중년의 쌍꺼풀 상안검 수술을 하면 인상이 좀 강해진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이 맞죠. 피부가 처진 거를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원하는 만큼의 시야도 확보가 되고 쌍꺼풀 높이도 확보가 될 텐데, 우리 피부 구조를 보면 아래쪽 속눈썹의 피부는 조금 얇고요. 겉에 눈썹으로 올라가서 조직이 좀 두꺼워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쌍꺼풀 수술은 디자인상 아래쪽에 있는 얇은 피부를 좀 절제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얇은 피부를 절제해서 두꺼운 피부를 꼬매가지고 쌍꺼풀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늘어짐이 심하거나 아니면 타고난 피부가 두껍게 타고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안검 수술하고 나서 마치 붓기가 안 빠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붓기가 안 빠지거나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얇은 피부를 다 절제해버리고 두꺼운 라인을 갖다가 쌍꺼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 아래쪽 테두리에서 잘라내니까 위에 두꺼운 게 내려왔다. 그럼 반대로 하면 안 될까요? 반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들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 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눈이 처져서 답답하기도 하고 좀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미지 강해지는 거 싫고 좀 자연스럽게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실 하는 방법이 이제 듀얼업 상안검이라고 하죠. 새로운 겁니까? 발명은 아니고 발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발견하셨어요? 한 6, 7년 됐습니다. 새로운 거 아니네요. 저는 새로운 게 아니지만 아직도 그냥 일반적인 클래식한 그런 쌍꺼풀 수술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새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눈썹 아래쪽으로 피부 절제를 해서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쌍꺼풀은 절제하지 않고 이제 매몰법을 합니다. 매몰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단매든 연속 매몰법이라고 한 8개에서 9개의 작은 구멍을 내서 라인을 잡습니다. 그 수술을 동시에 같이 해주죠. 그 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이 크게 한 3-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대한 쌍꺼풀 라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요. 쌍꺼풀 회복 속도가 절제를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가 이 처져 있는 그 라인 느낌이 쌍꺼풀 절개에 비해서 훨씬 깔끔해요. 이유는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아래로 이렇게 처져 내려오는 피부를 그냥 걷어내는 거지만, 눈썹 아래로 절제할 때는 끌어올리는 방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가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피부 절제를 했을 때 절제량이 많거나 하게 되면 이 피부 쌍꺼풀 선에 따라 생기는 가로주름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주름 라인이 훨씬 더 적게 생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수술 2가지 보통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그럼 회복 기간은 어떤가요? 피부 절제를 눈썹에서 하다 보니 그쪽 이제 실밥을 뽑아야 되고요. 수술을 한 2주 정도만 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전반적인 뭐 내용이긴 한데, 고혈압이 있어요. 약물을 복용 중인데 수술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근데 혈압약을 드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 약을 드셨을 때 한 140, 많게는 그래도 150 이하로는 유지가 돼야 돼요. 한 120, 80 정도 유지가 되면 제일 이상적이고, 대신 혈액순환제 같은 뭐 이런 약은 꼭 뭐 일주일간 끊어야 되고요. 그럼 조절을 하고 하면 된다. 듀얼업은 중년만 하는 건가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처진 정도가 얼마나 되냐, 그리고 눈 뜨는 힘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좀 해보면 되는데요. 듀얼업 상안검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뭐 매몰법으로만 가능한 경우도 30대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이보다는 어떤 피부 처진 정도나 눈 뜨는 힘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쌍꺼풀 수술을 이미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눈썹이 내려오면서 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도 듀얼업을 응용해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쌍꺼풀 흉터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절제를 하신 분들도 저희 듀얼업 상안검을 통해서 충분히 재수술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듀얼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많아요. 그냥 이제 눈꺼풀이 처졌으니까 상안검을 하시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어쨌든 불편한 것도 생겨요. 결국 미루다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하러 오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가 변해서 싸나워 보일까봐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남성분들 특히 딴 사람이 돼 보일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상안검 수술보다는 이미지 변화는 최소한으로 하고 회복이 빠른 저희 이제 듀얼업 상안검을 조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듀얼업을 하려면 눈썹하고 눈꺼풀 사이의 거리가 좀 넓어야 좋겠네요. 넓으면 좀 더 좋습니다. 너무 좁다 싶으실 네.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는 저희가 좀 방법을 바꿔요. 눈썹 사이에 가깝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절제를 했을 때도 여전히 좀 답답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내시경 이마거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예 눈썹을 올려버리는 방법을 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쌍꺼풀을 매몰로 잡아주는 방법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처진 눈꺼풀을 쌍꺼풀 하면서 잘라내기보다는 눈썹 밑으로 해서 리프팅을 하거나, 눈과 눈썹이 너무 가깝다 그러면 엔도브로우 리프트, 이제 이마에서 잡아당기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눈썹 아래 또는 위에서 리프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라인은 매몰로 가볍게 잡는다. 그렇죠. 그래서 인상이 강해지거나 진해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신 거예요? 김 원장님 워낙 설명을 쉽게 잘해주시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점을 딱 한마디로 해주셨네요. 네. 우리 구독자분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이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